자, 이번 시간은 수원산업 결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전산회계 전산세무에서 결산은 여기 잠깐만요. 기본적인 것부터 결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수동결산이라는 게 있고 수동결산 그리고 자동결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에 직접 입력하는 걸 우리가 수동결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동결산은 여러분들 화면 맨 우측에 보시면은 결산재무제표에, 화면 맨 우측에 결산재무제표 첫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전표 추가를 눌러주면은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자동결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는 다 수동결산이야.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자동결산으로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수동결산, 자동결산을 일단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결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자동결산에는 첫 번째 기말 재고액이 있어요. 기말 원재료라든지 기말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자, 요 기말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기말 원재료, 기말 상품,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요거 자동결산이고요. 자, 그리고 퇴직자 들어가는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련된 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련된 거 줄여서 퇴직 관련된 거, 자동결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각자 들어가는 거. 상각자 들어가는 거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이 있죠. 감가상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각자 들어가는 게 대손상각이 있죠. 대손상각. 그리고 무형자산상각. 무형자산상각. 자, 이런 것들이 자동결산에 속하는 거고요. 네 번째 법인세 관련된 거. 법인세 등 관련된 게 자동결산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전산세무 1급에서는 전산세무 1급 수업할 때는 1번만 빼고 나머지 2, 3, 4번도 다 그냥 수동으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회계 1급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요거 네 가지 외워서 요거는 자동결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는 우리가 분계를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화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이 자리 찾아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뭐를 할 거냐면 이 수동결산만 제가 다뤄줄게요. 수동결산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할 때 이 자동결산까지 제가 같이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106회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수동인지 자동인지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번 강은 수동만 연습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1번 문제 읽어보세요.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원 중 결산일까지 미리 사용한 소모품이 50만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 봐요. 기말 재고에 퇴직 상각 법인세라는 말이 없죠. 기말 재고에 퇴직 상각 법인세란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수동결산이 되는 겁니다. 1번 밑에 수동 이렇게 써보세요. 1번 밑에 수동. 자, 2번도 문장 읽어보세요.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가 결산을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기말 재고에 퇴직 상각 법인세 없죠. 그럼 이것도 수동입니다. 수동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3번. 자, 일반 기업 회계진에 따라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해라. 역시 마찬가지 매도 가능 증권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수동결산입니다. 수동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 다 수동결산이에요. 4번은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 여기 봐요. 대손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네.
대손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뭐죠? 자동입니다. 번호 밑에다가 자동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 밑에다가 자동. 넘어가서 5번 문제 보시면, 자, 단기본 법인세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세도 뭐 해석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동. 법인세도 자동. 분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1, 2, 3번은 수동결산이고요. 4번하고 5번은 자동결산입니다. 자동결산은 우리가 분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굳이 뭐 힘들게 분개해서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자동결산은 입력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소모품 문제가 나오면 이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소모품 문제는 반드시 구입 시의 분개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소모품 문제는 구입 시의 분개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조건에서 주어졌을 거예요. 자,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에 뭘로 다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산 처리했대. 그러면 분개를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소모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이 소모품이 자산이거든요. 소모품이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결산 시에는 12월 31일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에요. 12월 31일에는 분개를, 자, 여기 보세요. 12월 31일에는 이 소모품을 반대편에 가서 없애주시면 돼요. 소모품 사용했을 거 아니겠지? 여기 소모품을 잘 봐요. 얘를 대변에 가서 이렇게 없애줍니다. 소모품 없어지고 나면 차변에 뭐가 되냐면 소모품 B가 되는 거예요. 소모품 B. 그래서 12월 31일 날짜 분개는 12월 31일 날짜는 이렇게 분개를 먼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자산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모품으로 분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산 때는 이 소모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뭐가 된다고요? 소모품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모품이 없어지면 뭘 분개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사용액을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사용액. 소모품이 없어졌어요. 소모품이 없어지면 사용액을 분개를 해준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소모품을 얼마 사갖고 왔었어요, 여러분들? 80만 원을 사가지고 왔는데 미사용된 게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50만 원이다. 그러면 사용액은 얼마란 얘기죠? 30만 원이란 얘기죠. 얘가 80만 원이었었고요. 지금 소모품 미사용한 소모품이 50만 원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30만 원어치만 사용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사용액 30만 원을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입을 했을 때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은 분개가 소모품으로 했었다는 얘기예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그래서 결산 시에는 이 소모품이 없어지면서 차변의 소모품 B가 되고요. 소모품이 없어졌을 때는 사용액을 분개를 해주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이 문제의 답은 요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구입을 했을 때 소모품을 구입을 했을 때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비용 처리하였다.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는 구입 시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분개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소모품 B 80만 원, 대변의 현금 8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비용이거든요. 소모품 B가 비용이에요. 소모품 B가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의 분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차변에 있었던 소모품 B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면 돼요. 차변에 있었던 소모품 B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대변에 소모품 B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얘가 대변에 가서 없어졌으니까 차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소모품이 이번에는 없어진 게 아니라 생겼죠, 그렇죠? 생겼을 때는 미사용액을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소모품이 생겼을 때는 미사용액을 분개를 해줘라. 지금 이 문제를 했을 때 미사용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0만 원 나와 있죠? 그럼 5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처리했을 때와 비용 처리했을 때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여기다 써드릴게요. 소모품 B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모품 B를 따지는 게 아니라 소모품을 따지는 겁니다. 소모품을 따져서 소모품이 없어지면 결산 때 12월 31일에 소모품 B가 아니라 소모품을 따져서 소모품이 없어지면 사용액을 분개를 해주는 거고요. 소모품이 생기면 미사용액을 분개를 해준다. 이게 암기사항이 되는 거죠. 요거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요. 소모품이 없어졌죠? 자 여기 봐. 소모품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를 분개했어요? 사용액. 얘는 소모품 B가 없어지고 소모품이 생긴 거지, 그치? 그래서 소모품이 없어지면 사용액, 소모품이 생기면 뭐? 미사용액을 분개를 해주는 거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하는 요령은 구입시부터 생각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구입시 분개 자산 처리했다? 그럼 소모품. 아 그럼 결산 때는 얘가 없어지고 소모품비가 되는 거구나. 그 문제의 답은 지금 여기에 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소모품 B로 분개를 했었던 거죠? 얘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뭐라고요? 소모품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달달달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소모품 B가 아니라 소모품이 없어지면 사용액, 소모품이 생겼으면 미사용액을 분개를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가 단기 결산 현재 외화 차입금으로 남아있으며 일자별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우리 결산 문제에서 이것도 수등결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산 문제에서 외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예요. 하나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대변에 해당 계정 과목 들어가면 되고요. 또 하나는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는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산, 그냥 환율 비교해서 이익인지 손실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구할 때 여기 봐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인데, 자 잠깐만. 받을 돈은 첫 번째 받을 돈은 늘어나면 이익이고요. 줄어들면 손실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갚을 돈은 늘어나면 손실이고 줄어들면 이익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받을 돈이 늘어나면 이익, 줄어들면 손실. 갚을 돈은 늘어나면 손실, 줄어들면 이익이죠. 그럼 이 문제를 봐봐. 받을 돈인지 갚을 돈인지 이 문제는 차입금이죠. 맞아요? 차입금이에요. 그리고 여기 봐요. 갚을 돈이에요. 환율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봐야 되겠죠? 환율이 몇 개 나와 있어요? 3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자부 하나 환율이 3개일 때는 3개인 경우에는 전기말과 단기말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단기말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환율이 3개일 때는 3개 다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작년 말과 단기말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전기말의 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575원. 자 여기 봐요. 1달러당 1,575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기말의 환율, 단기말의 환율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545원.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봐요. 환율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쵸? 감소했어요.
갚을 돈이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뭐가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지. 이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해가세요? 환율이 감소했죠? 감소했잖아요, 그치? 그럼 뭐라고요? 이익이라고요. 갚을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요 화살 표시를 갖다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환율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문제는 차입금이니까 갚을 돈이야, 그치? 갚을 돈이고요. 갚을 돈은 요 화살 표시를 환율로 갖고 환율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잖아. 갚을 돈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화환산이익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금액은 얼마일까요? 얼마 차이 나죠, 여러분들? 30원만큼 이익이죠. 30원 곱하기 몇 달러래요? $10,000. 30원 곱하기 $10,000. 이렇게 해주시면은 30만 원이 나옵니다. 3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외화환산이익이 30만 원. 외화환산이익이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칠판을 쓰니까 복잡해 보이는 거고 단순한 거예요. 그냥 외화 문제가 나오면 외화환산 손실 또는 뭐라고요? 외화환산 이익. 손실은 차변, 이익은 대변. 자, 갚을 돈이잖아, 그치? 갚을 돈이 지금 환율이 줄어들었으니까 갚을 돈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당연히 갚을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이익이냐? 30원만큼, 그죠? 곱하기 $10,000에서 30만 원이 이익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합잔에서 외화를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합잔에서 반드시 외화를 검색을 한번 해볼 거. 자, 컨트롤 F 눌러서 여러분 합계잔의 시상표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의 시상표. 마지막에 이제 합계잔의 시상표 들어가셨으면 12월달 들어가시면 돼요. 합계잔의 시상표 12월달 들어가셨죠? 컨트롤 F 눌러서 외화 쳐보세요. 외화 엔터 쳤더니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컨트롤 F를 눌러서 외화를 쳤는데 안 나와, 선생님 없어요.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외화가 없으면 그냥 뭐라고요?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합계잔의 시상표에서 뭘 검색하라고요? 외화를 컨트롤 F 눌러서 검색하는 거야. 있으면 써주면 돼. 외화 장기 차입금 써주면 되는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아무리 쳐도. 그러면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랑 계절 과목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된다? 외화자 빼고 그냥 뭐예요? 장기 차입금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 문제는 여기서 더 나올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결론부터 이제 내볼게요. 외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에 손실이냐 이익이냐.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익은 수익이니까 어디에? 대변에. 됐죠? 받을 돈, 갚을 돈 구분해서 지금 문제라면 갚을 돈이에요. 그쵸? 환율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 그럼 갚을 돈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이라고요. 금액은 얼마 감소했죠? 30원 곱하기 몇 달러? $10,000에서 30만 원 이익이고, 마지막에 이제 차변 계절 과목 쓸 때 그냥 쓰면 안 된다고요. 그냥 쓰지 마시고 반드시 합잔에 가서 컨트롤 F 외화를 검색해봐라. 있으면 쓰고 없으면 외화자 빼고 쓰는 거라고요. 장기 차입금. 이렇게 외화 문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 두 개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이 나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 취득원가가 얼마? 2,000원. 자, 매도 가능 증권 먼저 어떻게 알아봅시다. 매도 가능 증권 취득원가 2,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말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300원 나와 있죠, 그쵸? 전기말. 자, 전기말의 공정가치가 3,3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기말의 공정가치는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3,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0원.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요거 잘 봐요. 이렇게 얘는 필요가 없어요. 취득원가는
아까 환율도 그랬죠. 환율도 3개 이상이면 2개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전기말과 단기말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00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300원으로 떨어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 떨어지는 게 좋아?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얘는 300원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봐요. 300원만큼이 손실이라고요.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300원만큼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몇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100주라고 나와 있으니까 300원 곱하기 100주 이렇게 하면은 30만 원이 손실이 돼요. 그럼 분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도건가 필요고 전기말과 단기말을 비교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300원이 내려갔어. 주가가 내려앉았으니까 손실 곱하기 100주니까 30만 원의 손실이에요. 손해본 만큼 매도 가능 증권이 줄어들면 돼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178번입니다. 123번도 있는데 얘는 당좌 자산이에요. 123번은 당좌 자산, 178번이 투자 자산인데 전산세무에서는 절대 123번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78번에 매도 가능 증권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 틀리면은 3점 틀리는 거예요, 입력할 때. 자, 여러분 잠깐만. 끝났어요, 이제. 자, 30만 원 손실이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에 가면 돼요. 이익이었었으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가져있죠? 차변에 뭐가 될까?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뭐가 될까요?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죠, 그죠? 맞잖아. 내려앉았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인데 시험 볼 때는 여기 잠깐만요. 손실을 쓰고 손실까지 쓰는 거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쓰는 거야. 그리고 금액은 나중에 쓰자고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요거의 반대가 뭐예요? 이거의 반대가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찾아보자. 그리고 찾는 건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이거 찾는 거는 합잔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자,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달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달.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다시 천천히 얘기해 줄게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썼죠? 근데 요거 금액 설정하기 전에 요걸 한 번만 찾아보자고요. 반대, 손실의 반대는 이익이니까. 자, 컨트롤 F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쳐보세요. 있어? 네. 얼마 있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까지 쳐야 돼. 이익까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거 앞에서 누가 계산한 거야? 자, 어쨌든 12월 31일 날짜에 가면 12월 31일 날짜에 가면 자, 컨트롤 F에서 매도 가능 증권 끝까지 다 쳐야 돼요. 끝까지 다 쳐야 돼요. 잠깐만. 컨트롤 F에서 줄여서 치면 안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까지 끝까지 다 쳐야 돼요. 다 쳐야 돼요. 평가 이익까지. 그래야지 안 틀려요.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끝까지 다 쳐보세요. 그 대변에 얼마 있어요, 여러분들? 13만 원 있죠? 대변에 13만 원이 있어요. 평가 이익까지. 평가자를 빼먹었잖아. 평가 이익. 평가 이익. 그렇지. 끝까지 다 치면은 대변에 13만 원이 있잖아, 그죠? 자, 여기 잠깐만. 다른 거는 줄임말로 쳐도 돼. 매도 쳐도 되고 매차를 쳐도 되는데 얘만큼은 끝까지 다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잘 봐요.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인데? 3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인데? 30만 원인데 이익이 얼마 있으니까 13만 원이죠, 그렇죠? 이익 13만 원을 다 까요. 이익을 먼저 13만 원 다 까주는 거야. 그러면은 손실은 얼마가 될까요? 27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지. 27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17만 원이 되는 거예요. 17만 원. 이렇게. 분계가. 그래서 중간에 끊지 말고 다 컨트롤 F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있으면 요걸 먼저 써주고 나머지 금액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없는데요 그러면 뒤에 가면 아마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 쓸 필요가 없지 그치? 그냥 평가 손실 30만 원 쓰면 되는 거고요. 자, 한 번만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자, 얘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3,300원짜리가 3,000원이 됐으니까 300원 떨어졌어. 손실이야. 300원 곱하기 몇 주? 100주. 그럼 얼마? 30만 원 손실이니까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30만 원.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근데 이거 쓰기 전에 얘를 먼저 찾아보자고요. 합계 잔액 실수한표에 가서 컨트롤 F 눌러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쳤더니 13만 원이 나왔죠? 걔를 먼저 써주고 나머지만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분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봐요.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원,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만원 이렇게 분기를 해줍니다. 그 얘네는 그냥 두 개 비교해서 분기해주면 끝나는 거야.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매도 가는 증권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매도 가는 증권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단기 매매 증권을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냥 얘네 두 개 비교해서 그냥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반대의 경우 한번 해볼게요. 취득원가가 2,000원이에요. 취득원가 2,000원. 전기말 공정가치가 3,300원이에요. 단기말 공정가치가 4,000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얘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리고 두 개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한번 따져봐. 3,300원짜리가 4,000원 됐으니까는 700원만큼 뭐가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거죠. 700원 곱하기 몇 주? 100주. 그러면 70만 원이 뭐가 될까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7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죠? 자, 그러면 분기 한번 해볼게요.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금액은 얼마? 70만 원. 대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이니까 평가 이익을 써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거 써주기 전에 그치? 불러봐봐. 뭘 먼저 찾아봐라? 매도 가는 증권 뭐를 찾아봐라? 평가 손실을 찾아봐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찾아봐라. 다치면 돼. 컨트롤 F 눌러서 없다. 다시 뭐라고요? 없다. 얘가 이익이니까 없다고요. 그냥 없어요. 없으면 고민하지 말고 없으면 쓸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전체가 7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있으면 만약에 얘가 10만 원 있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0. 얘가 20 있으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0. 이 원리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 단기 매매 증권 얼마? 70만 원. 대변에는 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70만 원.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만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노랭이 어디 가서 찾아보는 거라고요? 합계잔의 시산표에 가서 찾아봐라. 매도 가능 증권 저 원리만 하면 우리 전 선생님 1급까지 나오는 분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원리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